안녕하세요. 주실기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1월의 조선업 티어리스트입니다. 조선업의 전반적인 업종의 분석과 업종의 회사들에 대한 투자 순위까지 총 정리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조선업 소개입니다. 일단 먼저 조선업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은 간단히 얘기해서 제조업 중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상선 분야를 주로 생산하고,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는 쇠빙선이나 LNG선까지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조선업 회사들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제조업 회사들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조업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탄력적인 대응이 뭐냐 하면 생산량의 증가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회사들의 특징은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바로 당해년도의 실적은 이 4년 전의 수주 실적에 발휘하는 의미로 의미가 크게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아무리 높아도 생산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객단가, 즉 신조선가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업 회사를 투자할 경우에는 수주 실적 및 전반적인 업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 주가를 예측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바로 신조선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조선가란 새로운 선박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조선업은 객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선박의 가격, 즉 신조선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조선가의 상승이 결국에는 조선업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점은 바로 해상운임지수인데요. 해상운임지수는 바로 조선의, 즉 선박의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 주가는 해상운임지수에서 신조선가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신조선가가 조선업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해상운임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주가에 영향을 주는 해상운임지수와 신조선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상운임지수와 신조선가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해상 운임 지수가 상승한다면 배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정비례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해상 운임 지수는 일정한 데에 비해서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정비례 관계가 깨졌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일반적으로 해상 운임 지수, 즉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지만 신조선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지속된 조선업의 불황으로 조선소의 수가 감소하고, 이는 결국 선박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승하지 않았을 수요에도 선박 공급 감소로 인해서 신조선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급 우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불황의 영향으로 이 정비례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의 현재 현황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RO입니다. MRO는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합니다. 이게 왜 현재 현황과 관련이 있냐? 현재 미국의 조선소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비하여 약화되었습니다. 이를 트럼프 정권은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미국의 법에 따라서 해외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해군에 사용 불가합니다. 하지만 MRO, 즉 유지보수 정비는 이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MRO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근데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은 MRO 수주를 통해 실제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입니다. 아마도 MRO를 통해 얻는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부문이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의 현재 현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에너지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석유나 가스와 같은 자원의 시출을 계속할 것이며, 이를 수출함으로써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조선업은 MRO에 비하여 훨씬 큰 이득을 미국의 에너지 수출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 에너지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선박이 필요한데, 자원 관련 선박에 우리나라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미국의 에너지 수출량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규제 관련 내용인데요. 중국 규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경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역벽 301조를 통하여 중국 조선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앞서 말했던 그 중국 규제, 그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미국이 이를 통한 이득은 얻기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 규제는 큰 실효성은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있어서 '반사이익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도의 조선업 관련 공격적 투자입니다. 일단 모디 총리가 인도 정부가 이제 세계 조선 시장의 점유율이 낮은데 2023 년까지 세계 10위 그리고 2047 년까지 세계 5위로 빠르게 키우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인도와 긴밀한 협약을 맺어서 나름대로 이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현재 현황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업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4 가지 소개해 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트럼프 관련된 미국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틀림없지만 앞으로 실제 매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인 조선업 티어리스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어리스트가 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어란 수준, 단계 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티어리스트란 주식일기 TV 나름대로 주관적인 관점으로 투자에 적합한 회사들을 단계를 나누어 소개하는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한 티어는 이렇게 1 티어, 2 티어, 3 티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1 티어 가장 추천하는 부분, 2 티어는 그다음, 3 티어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식일기 픽이라고 되어 있는 지점은 꼭 1 티어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을 제 주식일기 픽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 티어 첫 번째 회사는 STX 엔진입니다. 시가총액은 5,600억 원이고 매출은 7천억 대, 영업이익 400억 대입니다. 3 티어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먼저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엔진 사업을 가진 회사 중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률이 높지 않음이 좀 불안정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나중에 관심을 받으면 장점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티어 다섯 번째 회사는 한화엔진입니다. 시가총액은 9천억 원, 매출은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300억 원입니다. 이 티어를 선정한 이유는 하나 계열사 중에서 좀 더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엔진 사업 자체가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업에서 있어서는요. 그리고 점유율 또한 엔진 사업 부분에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어 다섯 번째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티어 네 번째 회사는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시가총액은 9천억 원, 매출은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300억입니다. 이 티어 선정 이유는 마찬가지로 HD 계열사 중에서 좀 더 좋은 회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엔진 사업 자체의 성장성이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등의 관심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티어 네 번째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티어 세 번째는 HD 현대미포입니다. 시가총액은 4조 9천억, 매출은 4조 4천억 대, 영업이익도 1천억 대입니다. 이 티어 선정 이유는 마찬가지로 HD 계열사 중에서 좀 더 좋은 회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선박 건조를 하는 회사라는 점은 조선 업종의 호황에 있어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해 이 티어 상위권으로 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된 선박, 특히 LNG하고 특수성 건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단점으로 다가와 그렇게 높은 순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티어 3 위는 HD 현대미포입니다. 이 티어 2 위는 한국화본입니다. 시가총액 7,300억 원, 매출 7,400억, 영업이익 400억입니다. 이 티어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탄소섬유 관련 독보적 회사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또한 트럼프 에너지 관련 수혜주입니다. 하지만 회사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이 조금 단점으로 다가왔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서 이 티어 2 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티어 1 위, 그리고 제 픽인 세진중공업입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원이고 매출 3,800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입니다. 이 티어 선정 이유는 우리나라 독과점 선실 제작 업체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단점은 회사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관심도가 좀 낮은 점이 조금 단점으로 다가오는데, 특히 왜 이 회사를 제가 제 픽으로 정했냐 하면은, 일단 저는 굉장히 그 독과점이나 이런 독점, 그리고 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을 높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저평가 상태인데, 이 회사가 되게 안정적인데 저평가 상태이면 저는 '나중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거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픽으로 세진중공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 티어 4 가지 회사든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네 회사 모두 선박 건조 및 인도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고, 회사의 규모가 큰 회사들입니다. 저는 조선업에 있어서는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판단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왜 하나오션이 1 티어 중에 1 등인가? 왜냐하면은 하나라는 회사의 전체 사업 구성이 현시대,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 있어서 좀 적합한 느낌이 들어서 일단 하나오션을 1 티어 1 등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가장 조선업 업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느낌.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선업 업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투자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네 가지 회사는 실제 수주들에 대한 정보들을 통하여 투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가지 회사들 모두 좋은 회사들이고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선호하는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업의 업황은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따라서 사실 어떤 회사를 사는지가 크게 의미가 없고 소위 말하는 대장주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그리고 수주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조선업 전체의 업종 티어를 보자면 저는 1 티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로서 그렇다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현 지금 포지션이라고 봤을 때는 현재 조선업 업종 티어는 1 티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번 영상은 이제 앞에 프리뷰 영상과 같이 작업한 영상들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영상을 작업하게 되어서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좀 오랜만에 해서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예전 영상도 좀 보면서 이렇게 공부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영상을 다시 좀 만들려고 노력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티어리스트 관련된 그리고 업종 전체적인 영상과 그리고 각각의 개별 영상들, 이렇게 조금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서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실기 팁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실기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